안녕하세요. 정혜대 가업승계의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할 가업승계 제도 중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었는데 100억 이상입니다. 사실은 100억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25일 날 저희 가족 기업 학회에서 학술 발표회를 열었던 사진이고요. 우리나라의 가족 기업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는 가족 기업 학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승계를 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학회고요. 우리 대표님들도 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이런 학회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하단에 학회 홈페이지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가업승계 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변경되기만 바랄 게 아니라 우리 가업 승계를 해야 되는 우리 회사의 대표님들이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제도의 어떤 불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게 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영상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한, 또 이 회사가 다음 세대로 반드시 승계가 돼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정일의 가업승계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경을 요청할 거고, 그거에 따른 어떤 학술적인 근거를 계속 연구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가족기업 학회에서도 저희 연구원들 또 세무사님들 그간 연구한 거 또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 학회에서는 현장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장에서 대표님들의 승계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 제도라는 게 현장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저희가 이제 가족기업 협회에서 발표했던 가압승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오종현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거는요, 이제 비거주자는 가업 상속 공제 안 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기업은 안 돼요. 중견기업까지 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그러니까 이제 피상속인이라는 거는 창업주겠죠. 그러니까 회사를 물려주시는 분,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을 하면 300억 원까지는 가업 상속을 하게 되면 공제를 해주겠다.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에는 400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30년 이상이면요 60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우리가 가업으로 이어오는 회사를 이제 내가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600억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자, 가업, 즉 사업 관련된 자산일 경우 300억, 400억, 600억이고요. 뭐 가업 상속 공제가 됐던 증여 특례가 됐던 간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제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무관 자산 말씀드리면 저희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증여 특례나 상속 공제를 하다 보면 사업무관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사업무관과 세법상 사업무관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고요. 다시 한번 또 대표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상자 및 가공 제조 회사예요. 제조입니다. 제조. 1997년도. 벌써 이제 20년이 넘은 회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40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막상 상속이 발생해서 보니까 이 회사가 제조업인데 이제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 해에 제조보다 도매가 매출이 많았던 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자, 동일 업종입니다. 유지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 업종은 대분류 내에서 동일 업종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적용 시 가업이란 피상속인 물려주는 분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 업종이 뭐예요? 대분류 내에서 동일 업종. 제조면 제조로 10년 이상. 도소매면 도소매로 10년 이상. 근데 이게요,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 회사가 30년 된 회사인데 딱 한 번 도소매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이내예요.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회사가 아닌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30년을 가업을 영위했는데 단 한 번 제조해서 도소매 매출이 좀 많았다고 해가지고 뭐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정말 황당한 얘기죠. 자,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보면요. 사업별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서 업종을 판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서 업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업 상속 공제 적용 가능
업종에 대해서, 자,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회사 물려주시는 분입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지리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 2019년 상속증여 00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관련 법령 나와 있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우리 회사가 앞에 회사처럼 골판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판매 법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서 팔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AS도 하고, 이걸 한 회사에서 합니다. 이거를 다 회사를 그때마다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거는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복잡하니까, 이 회사 역시 골판지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했던 회사입니다. B2B가 됐던 B2C가 됐던 어쨌든. 그런데 상속이 발생했는데 판매 수익이 높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국세청의 답변은 두 가지 업종, 그러니까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해요. 도소매도 해요. 이런 경우에 판매 금액, 그러니까 그 매출 금액이 높은 것을 주업종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업 수익 금액이 높은 것을 주업종으로 본다. 또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용역 수입이 전체의 40%, 산불 진화 용역이 28%, 화물 운송 용역이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 또 나오죠.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력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한 가지만 해요. 업종을 제조만 해. 그리고 판매는 안 해. 이런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판매도 하기도 하고 또 제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또 회사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이송도 하고 산불 진화도 하고 화물 운송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을 같이 할 경우에 가업 승계에 있어서는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 업종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냐?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할 때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거는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류 창고업으로 다시 주업종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경 후 최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요건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의류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 영위 기간도 가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지금 제조업입니다. 자, 제조업, 음료, 제조업, 자동차 부품,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 의류, 제조업, 의류, 대분류 외 업종 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지금 현재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요, 대분류 내에서 변경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음료든 자동차든 같은 제조업이면 얘는 연속선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줘요. 그런데 도매업을 같은 의류인데 내가 판매만 하다가 직접 또 만들어요. 그래서 매출이 판매보다 제조가 많아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합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산업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과연 이게 맞는 제도일까? 근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냥 내가 판매만 하다가 보니까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좋은 제품을 고객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조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출 비중 변경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및 영위 기간에 대한 판단입니다. 매출 비중 변경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및 영위 기간,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 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자, 귀지리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 2020 법교재산 3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상속 개시한 경우에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 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하는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나온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완화가, 예전에는 이제 중분류도 인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대분류 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 대분류라는 거 역시 두 업종이나 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우리가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적용 기업으로 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란 회사의 영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분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대분류 내에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지만 대분류를 벗어난다며, 그러니까 제조인데 도소매를 한다거나 도소매인데 제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영위하는데 쭉 도소매가 많다가 제조가 많았어요. 이런 경우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도 가업 상속 공제 업종이고요.
도소매도 가업 상속 공제 업종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가 어떤 해는 도소매가 매출이 많고 어떤 해는 제조가 매출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10년 이내로 딱 잘라서 보니까 10년 이내에 도소매였다가 제조였다가 이런 회사들은 가업 상속 공제가 안 된다는 게 현재에서의 법 해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있는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 아까 뭐 계속 통계청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한 건데 이분들이 가업 승계를 해봤을까요? 단순하게 이 업종 분류만 가지고서 또 그 동일 업종, 대빌루 내에서 동일 업종만 가지고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실제 가업 승계에 대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가업 승계 제도가 왜 있습니까? 백년 기업을, 명문 장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게 정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직원들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회사가 영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업종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업종의 매출이 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가업 상속 공제를 안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농업, 광업, 제조, 뭐 건설, 도소매 다 돼요. 자, 그런데 아까 회사 같은 경우도 제조와 도소매를 같이 하고 뭐 건설과 도소매를 같이 하고 이런 회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대표님들은 가업 승계,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가 사업을 10년 했으니까 20년 했으니까 30년 했으니까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이 가업 승계 제도가요. 실제 저희가 상속이 발생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걸림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표님들이 상속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속이 발생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가업승계를 막기 위함이 아니죠.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100년 이상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상속공제가 1억밖에 안 됐어요. 현재는 최대 600억까지 됩니다. 이렇게 제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표님들의 의견, 또 저희 같은 이제 연구소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계속 건의를 해야지만 이런 제도가 현실성 있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월 25일 날 이제 가족기업 학회죠. 학회에서 가족기업 그 가업 승계에 대한 많은 그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참여해서 가업 승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학술적인 논문이나 실제 사례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님들도 저희 가족기업 협회 학회 같은 곳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함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10년 넘게 가업승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실제로 가업승계를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만들고 가업승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업 상속을 이제 경험한 대표님들이 생존하시는 분들은 없죠. 2세들 외에는 상속이 발생해야지 이건 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가업승계를 앞둔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 또 우리 기업들이 백년 기업으로 가기 위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번 사례 같이 이런 그 기업의 생리나 어떤 현장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이런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번에 이제 상속이 발생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는 끝까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뭐 법적인 조치를 최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장수 기업 현황입니다. 100년 기업이요. 15개. 현재 2024년도까지 해서 16개입니다. 100년을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기업이 33,000개가 넘고요. 미국 12,000개, 독일 10,000개, 네덜란드 3,300개, 200년 이상 기업도 많습니다. 일본은 200년 이상 기업이 3,900개, 독일 1,500개. 자,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회사가 16개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처음에 이 통계를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100년 기업이 적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제도적인 부분, 또 승계 과정에서의 가족 간의 소통,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세부담이 있는데, 가업 상속 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600억까지, 최대 600억까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 공제를 안 해주겠다. 자, 이런 것은 참 제도의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는요, 우리 가업승계를 해야 되는 대표님들의 편에서 끝까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건의하고 또 100년 장수 기업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바뀌는 제도나 또 이런 소식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대표님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보는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